하루만 더 우리 이별을 내준다면 어땠을까. 그럴 일 없다는 걸 나는 알면서도 아직 널 보낼 수가 없나 봐. 한 번만 나 이렇게 널 불러볼게. 오늘까지만 그리워할게. 끝이 보이지 않아 내 사랑은. 가슴 깊이 이별을 남기고 새까맣게 흉터가 되어도 또다시 너를 그리워해. 내 전부인 너 단 하루만 더 너를 사랑할게. 단 한순간도 못 잊어. 너 없는 세상이 너무나 아파서 무너져가. 다시 돌아와줘. 시간을 기대어 애써봐도 이별은 왜 계속 선명해질까. 잘 지내란 인사 못할 것 같아. 오늘까지만 눈물 흘릴게. 혼자 남은 내 맘을 이해해줘. 네 흔적이 그대로 남아서 내 입술이 추억을 부르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 전부인 너. 단 하루만 더 너를 사랑할게. 단 한순간도 못 잊어. 너 없는 세상이 너무나 아파서 무너져가. 다시 돌아와줘. 시간을 기대어 애써봐도 이별은 왜 계속 선명해질까. 우리 이별 끝에 아직도 서 있어. 지금도 내게 하고픈 말. 뜨겁게 널 사랑한다고. 한순간도 못 보내. 너 없는 세상이 너무나 아파 목이 메여와. 정말 끝난 거니. 참 행복했었던 그때 우리. 추억마저 사라지고 있잖아.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정 기자입니다. 중복인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완전히 정말 정말 폭염이에요. 덥더라고요. 네. 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폭염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더워질 것 같은데 열대야도 심해질 것 같아요. 예. 예보를 보니까 내일이 더 심하대요. 내일이 예. 더 심해서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서울, 광주 36도, 대구 34도, 대부분 35도로 웃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의료 인력들이 너무 고생을 심하게 하시는데 네.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좀 바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몸을 감싸는 전신 보호복 대신에 오. 이제 방수성의 긴 소매 가운을 착용하도록 네. 하고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이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낮에 뜨거울 때는 그 선별진료소 가시는 걸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노래는요. 러블리 이나님께서 신청해주신 빅마마의 신곡 하루만 더였습니다. 네. 빅마마 노래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이번 신곡도 너무 좋고. 네. 아, 이 최근에 컴백을 하셨잖아요. 예전 노래 좀 그러니까요. 찾아 듣고 있습니다. 네. 이사나님은 오늘 중복인데 너무 덥습니다. 닭백숙 드셨대요. 아. 대형 마트 갔는데 다 팔렸더라고요. 예. 오. 어떻게 또 사서 오셨군요. 다 팔렸는데. 토이씨님은 오늘 중복이라 치킨이 부족할 듯하네요 하셨어요. 예. 이사나님이 내일은 큰 더위가 온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야. 이수경님은 남반구인 호주는 한겨울입니다 하셨어요. 예. 미라클님 또 아주 멋진 표현으로. 예. 위닝 JTB님이 내일 이 힘든 시국에 김학범호 올림픽 축구가 꼭 승리하길 하셨습니다. 내일 4시 20분 MBC TV 중계합니다. 네. 차밍 이 와이님께서도 영양 닭죽 드셨다고 맛있었다고. 맛있겠네요. 네. 예. 김희주님 호암지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안 보여요 하셨어요. 너무 더워서 안 나오셨나요? 예. 러블리 이나님이 울산수 내가 다 먹을 테니 울산 와서 술 먹지 말래요. 초롱이님은 내일 치킨 드신다고. 굳이 삼계탕이나 뭐 백숙 아니어도 닭만 먹으면 되죠. 예. 그렇죠 뭐. 몸보신 하시면 되죠 뭐. 더운 네. 날. 네. 카이로스님이 열돔 처음이지 어서 와 들어와. 들어와. 예. 그러네요. 쭌쭝이님은 오늘 회사에서 삼계탕 드셨다고 하네요. 예. 좋은 회사네요. 네. MBC도 점심에 그 삼계탕 저는 안 먹었는데 나왔더라고요. 예. 강민수님이 오늘은 성경제 타임입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네. 자, 지난주에 안 했었죠 송경제가? 아니요. 지난주 했었나요? 했죠. 언제 한번 안 했었는데. 지금 예. 지지난주로 지지난주. 지지난주로 안 예, 했습니다. 네. 왠지 또 보고 싶어가지고 이선영 아나운서가. 예. 자, 그럼 만나러 가볼까요? 예. 네, 그럴까요? 송경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매주 수요일 코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찌릿찌릿한 느낌이 네, 왔어요. 네. 뭐 신경 좀 써주세요. 피카츄인 줄 알았어요. 100만 볼트 눈빛으로. 정말 좀 동기가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고. 아니 매일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이제 네. 어제 안 보였으니까. 예. 근데 저희 엄마가 이 프리데스크 엄청 애청자시거든요. 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제가 방송만 하고 가면 민호한테 좀 상냥하게 해라. 진짜 어머니. 동기라고 너무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 전 괜찮습니다. 민호한테 상냥하게 예.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이제 효녀니까. 예, 예. 엄마의 그러려고 마음을 피드백을. 먹고 왔는데 지난주에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다짐이 좀 힘들어지네요. 유지하기가. 아이, 잘 좀 해줘요. 예, 네, 부탁할게요. 진짜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예, 많이 밟아주세요. 예. 아리중절님이 그 사이에 장모님이 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저는. 네. 예. 빌로바티미님이 선영 프리패스 오셨다고. 참 그리고 마중물님이 보내주신 옥수수 잘 받았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거기 드셔보셨나요? 박스, 아직 못 먹었는데 그 박스에 선영구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써주셔서 제가 목 관리 잘하고 다시는 아프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 번만 더 아프면 각오하세요. 그때 옥수수 나무가 오는 거 아닐까? 씨앗 와가지고 이제 또 나무인가요? 주말로 그냥 갈아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사마귀 호랑이님이 나만 오리백숙 먹었네 하셨어요. 오리백숙도 좋죠. 와. 더 제일 맛있는 거 드신 거 아니에요? 예.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3기 신도시 청약 관련한 아. 소식인데요. 두 분은 청약에 도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뭐 거의 2년 내내 도전하다가 포기했어요. 한 번도 안 됐어요? 한 번 된 적 있는데 그 부적격 판정 났어요. 뭘 한정 그- 계산 잘못했나요? 아니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었는데 3년 이상으로 제가 적어가지고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그거 원래대로 했어도 떨어질 뻔했는데 그거 선택을 해서 붙은 거라서 전혀 뭐. 그렇군요. 예. 근데 부적격 되면은 안타까운 게 1년 동안 그 못하는 못해요 청약.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못 하고 있습니다. 손을 놓았군요. 예. 그래서 청약하고는 안타깝네요. 뭐 인연이 없어요.
전 울지 말고요. 네. 전 청약은 안 해봤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점수가 안 돼가지고요. 음. 이 점수를 하려면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 아. 들어서 그거 너무 좀 힘들다. 그건 좀 힘들다. 네. 좀 힘들다. 그래서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진짜 저도 너무 만점자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디 이렇게 들이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엄두가 안 나서 한 번도 도전 안 했다가 이번 3기 신도시는 또 제가 사는 지역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거주민한테 혜택이 있어서 이번에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특히 제가 뭐 어디 사는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동네가 서울이랑 접근성이 진짜 좋아요. 사람이 아무도 몰라서 언젠가는 이 동네가 좀 괜찮게 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입지가 괜찮다. 괜찮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처럼 이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모양이에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방문자 수가 5배 이상 폭증하면서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고 또 정부가 제작한 그 사전 청약 관련한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3만 회가 넘었대요. 야. 김민호 아나운서 3만 회 어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만 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그 유튜브 영상 중 3만 회 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정말 노력을 해도 힘든 조회수인데 이 정도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관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는데 이게 접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16일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닷새 만인 20일에 오후 2시 기준으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가 550만 야. 733명을 기록했다고.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청약 일정 공개한 이후에 일 방문자가 평소에 5배에 달하는 15만 명. 그러니까 매일 15만 명씩 들어왔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로 그 청약 일정 같은 거 안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도 51만 6,800명이나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에 1,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입주자 모집 공모 이후에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하루에 14,000여 명까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 관심이 모이니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그랬던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댓글로도 어디냐 서울은 아닌 것 같고 경기도다 뭐 이런 얘기. 저희 집이요? 이사나님 서울 아니고 경기도 서울은 쪽인가 봐요. 아니에요. 네. 네. 초롱이님이 그럼 인천 계양 아니면 경기도인데 하시면서 그 오. 지역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음. 저희 푸터팬 중에서도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것 있을 같아서 것 같아요. 보니까 3기 네. 신도시가 서울 주변에 이제 접근성 좋은 도시들이잖아요.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광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좀 이 말씀하신 수도권들 위주로 이제 총 12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연내 총 4차례 사전 청약을 통해서 3만 200가구를 이제 127만 가구 중에 먼저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초래했던 이번 1차 청약은 2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직 네. 시작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 인천 계양에 1,050가구, 남양주 진접에 1,535가구, 성남 복정에 1,026가구, 의왕 청계에 304가구, 위례에 418가구 이렇게 5개 구역이고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8일부터 이제 다음 달 3일까지 이 지역의 이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분에 대해서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이제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기간 3년 청약 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이제 신청 접수 기간이 이 기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정도가 대략적인 이제 골자고 김민호 아나운서 뭐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네. 있나요? 일단 유형별로 입주 자격도 다 다른 것 같고 당첨자 선정 방식도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일반 공급이 총 공급의 15%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특별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네. 신혼부부가 30%,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 25%, 다자녀 10%, 노부부 부양 5% 뭐 이런 식으로 특별 공급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자격마다 다 요건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이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이래서고 모집 공고가 어디에 올라와 있냐면 사전 청약 홈페이지 그리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16일부터 공개가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마님이 재택근무하셔가지고 라이브도 실시간으로 보신다고 원래는 밤 11시 자기 전에 보셨대요. 환영합니다. 네. 카이로스님이 주택 청약 통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약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하셨어요. 따로 신청해야 돼요. 네. 많이 공부하셔야겠는데요. 네. 예. 마마님이 저도 3기 신도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토이씨님이 남양주 살지만 신도시는 남해 예약이네요 하셨고요.
초롱님이 남양주시 살기 좋나요? 막 하셔서 서로 얘기하고 당첨되면 되팔 건가요?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상황 봐서 네, 각자 선택에 따라 맡겨야죠. 박종훈님이 1인 가구는 청약 신청도 못하네요. 아,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심태선님이 저는 아직 독립 준비도 안 되어 있어서 하셨고 예. 아이엠선님이 청약 통장 만든 지가 1년 넘었는데 1순위 청약 해당되나요? 2순위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어요. 1년밖에 안 되셨으면 1순위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게 연봉 요건이 있잖아요. 보니까 사전 청약 때는 아까처럼 뭐 요건이 연봉 요건이 해당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정작 본 청약 때는 그새 너무 일을 열심히 했어. 인정을 받았어. 인정받았어. 나의 능력이 인정받아서 연봉이 오른 거예요. 네. 요건을 훅 넘었다. 그럼 어떻게 그럴 돼요?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근데 나 이제 푸터팬들은 능력자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 모든 요건은 그 사전 청약 기준, 사전 청약을 했을 때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 청약 시점에서 요건이 좀 뭐 누락이 되더라도 이제 그거는 고려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푸트팬 여러분도 청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네. 이렇게 청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사람들 관심 집중되는 이유가 가격이 이제 기본 시세의 한 60에서 70% 정도로 좀 싸게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싸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청약을 할 때 이렇게 좀 싸게 분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에게 이들은 진짜 실수요자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프리미엄을 주겠다 이런 의도인데 심은정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네네.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좀 높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근데 네. 실제로 꽃춤핀다님도 얘기하셨어요. 네네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도리어 더 싸게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 청약 분양가보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인천 계양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제 청약 분양가가 3억 6,28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근처 아파트에 이제 비슷한 그 평수의 아파트를 보니까 단지를 보니까 지난 11일에 팔린 아파트가 3억 5천만 원에 팔렸고요. 네. 또 3억 7천만 원에 팔린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더 낮게 거래가 되거나 비슷한 가격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청약에 무슨 메리트가 있냐. 그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그 프리미엄을 제공한다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사실 청약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이제 여건, 입지가 좀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는데 뭐 사실 최근에 뭐 1년 사이에 집값이 너무 많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오른 집값을 이렇게 좀 기준으로 뭔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3기 신도시 예정지들은 1년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뭐 인천 계양이다, 남양주다, 뭐 이렇게 1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 1년 동안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가 그 1년 전에 발표된 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한참 오른 1년 후의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그 오른 집값이 고스란히 청약 당첨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네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사실은 최근 집값 상승세 때문에 청약을 하는 거에 비해서 그냥 지금 매입을 하는 게 싼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아까 인천 계양의 사례처럼. 그래서 청약을 굳이 해보실 분들은 뭐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 보시고. 근데 이제 단순 하는 게 시세만 나을 볼 것 수 있는 같아요. 건 아니고 이제 분양을 받고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으면 이제 자금 계획을 세워서 꼬박꼬박 그렇죠. 내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목돈이 없으면 사실 아파트 매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건 뭐 그래요. 네. 네. 지금 대출도 막혀 있고 뭐 대출 규제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전문가들도 뭐 이게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3기 신도시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중박 이상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이제 꼼꼼히 여러 정보들을 이제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집을 산다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거금을 투입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요새 너무 덥잖아요. 우리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아까 뭐 기사 보니까 서울 뭐 데프리카 저리 가라 뭐 이런 기사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오늘도 35도 넘었고 네. 뭐 내일 36도 간다 그러고 있고 이게 뭐 실화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다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올해만큼 에어컨 달고 사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때 계속 에어컨 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날 목이 아픈데도 더운 걸 못 참겠어서 음.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새 두 분은 어떠세요? 전 자다가 항상 깨요.
그러니까 잘 때는 사실은 에어컨을 이제 뭐 취침 예약해놓고 자는데 중간에 꼭 깨거든요. 근데 계속 에어컨 틀기에는 너무 으스스하고 춥잖아요. 목도 아프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창문 열고 선풍기 아유, 틀고 뭐 이렇게 막 그러다 보면 잠이 막 깨는 거예요. 그럼 좀 잠 설치다가 또 모기님 들어오시면 또 그거 잡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요새 자는 건지 깨 있는 건지 약간 비몽사몽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민호 아나운서. 푹 자려고 에어컨을 켜는데 추워서 이제 깨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또 안 키면 더워서 그러니까요. 깨고 축축하게. 온도 조절도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27도, 28도 해놔도 더워요. 그럼요. 이게. 좀 내리면 또 춥고. 약간 그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추웠다가 뭐 그렇다고 뭐 호사스럽게 문을 열 수도 없는 거고. 네. 에어컨 틀고 문 열면 진짜 만수르네요. 정말 그건 너무 심하죠. 게다가 에너지에도 안 좋고. 네. 맞아요.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에어컨을 이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우리가 좀 춥지 않아요? 회사에 추워요, MBC 추워요. 춥죠.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 이제 방송사니까 열을 내뿜는 기계들이 저희를 많잖아요. 위한 건 아니에요. 사실 네. 기계를 위한 거죠. 이제 얘네가 터지면 안 되니까 이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 보면 이제 후드를 걸치거나 아예 담요를 덮고 일을 하거나 이런 동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대부분의 가정과 회사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고 전력을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이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네네. 뭐냐면 총 전력 공급량에서 지금 현재의 전기 수요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으로 필요한 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비상으로 필요한 전기가 왜 필요하냐면 뭐 발전소가 갑자기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남겨두는 예비 전력인데 이게 10기가와트는 돼야 안정적이다 이렇게 본대요. 근데 이번 달 마지막 주의 예비력이 최하 4기가와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와, 10기가와트가 안정권인데 4기가와트면은 거의 40%잖아요. 그쵸, 네. 굉장히 위험한 수준 같은데 사실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는 이게 갑자기 뭐 날씨 얘기하니까 금요일 날씨알이긴 한데 지금 날씨를 부탁드려 네, 네. 받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더위는 마중물 마중물이었고 이제 아. 내일 아니죠 오늘 21일부터 더 기온이 오를 거다. 그리고 와.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일 대서잖아요. 예. 그 절기상으로도 이제 큰 더위인 만큼 더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이제 낮 기온이 35도, 36도까지 치솟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력 사용량이 아무래도 급증하겠죠. 밤이고 낮이고 에어컨을 많이 틀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비상경보 관심이 발령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관심이 아까 설명드린 그 예비력이 5.5기가와트가 되면 이제 발동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이 고비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예비력이 7기가와트를 기록하면서 관심 발령은 면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라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제 2013년 폭염으로 인한 관심 발령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 관심이 발령될 수 있다. 이런 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코디님이 전력 아끼는 게 답. 에어컨도 자유롭게 못 켜요 하셨고 사마귀 호랑이님은 다음 달에 나올 전기세가 무섭다고. 아이엠소니님은 전 땀이 많아서 에어컨은 아니더라도 선풍기 없이는 못 살아요 하셨지만 예. 스카이워드님 그래도 에어컨 바람 많이 쐬면 냉방병 걸리니까 조심해서 드시라고 예. 걱정해 어휴. 주셨고 마중물님은 너무 더워서 현관까지 열어놓았더니 길냥이가 가출했대요. 예. 아이고. 아이고. 하늘님은 에어컨이 없으시대요. 근데 그럭저럭 살만하시다고. 와, 더위를 많이 안 타시나 보죠? 이야. 이상구님은 에어컨 끼고 두꺼운 이불 덮으세요 하셨어요. 아우 기분은 좋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설동경님은 이 날씨에 산에 가신대요. 아. 등산을 하시면 더위를 아우 덜 타신다고. 큰일 나세요. 그러다가. 설동경님 여름엔 컴퓨터가 난로죠 하셨어요. 예. 에드리언 헐리님이 더워도 선풍기 바람 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에어컨 바람에 적응되면 더 더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맞아요. 회사에서 에어컨 바람에 이제 습기가 좀 없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조금만 척척한 느낌이 들어도 좀 되게 맞아요. 싫잖아요. 좀 사람이 좀 예민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박수빈님은 저희 집 선풍기 2대 맞대고 빵빵하게 트는 중이라고. 마중문이 기계 중심 마봉층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역시 네. 홍승표님은 은행으로 가신다고.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밖에 나가는 것도 사실 막
좀 쇼핑몰 같은 데도 가고 이러면 좀 시원하고 좀 기분도 전환되고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들어가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전력 예비 전력 얘기 나오면 2011년 순환전력 사태, 순환정전 사태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때 여름이 아니었어요. 아 그랬어요? 9월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9월에 늦더위가 갑자기 찾아온 거죠. 아. 그때 31도까지 나갔는데 차라리 한여름이었으면 이렇게 좀 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늦더위 갑자기 오면서 약간 조금 그런 틈새가 오히려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예. 그때 9월 15일이었거든요. 음. 제가 기억나는 게 막 그 야구 중계하는 데 같이 전광판이 꺼지고 오. 정전되고 막 그래서 막 음. 느낌이 왔었던 것 같은데 이때 전력 예비율이 5%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전력 공급을 끊는 순환 정전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전이 막 지역별로 막 올라오니까 어떤 데는 승강기가에 갇히는 사고가 뭐 거의 수백 건이 갑자기 전력이 네. 끊어지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우시겠어요. 너무 위험하겠네요. 그런 게 수백 건이 있고 대형 병원 같은 거는 자가 발전소가 있는데 문제는 소형 병원은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수술하다가 어떡해, 그거. 전원이 와. 끊긴 거죠. 예. 어떤 분은 혈압을 자동 혈압계를 재는데 거기서 끼인 거예요? 그래서 빨이 낀 상태로 1시간 동안 있으신 분도 어떡해. 있고 너무너무 피해가 많았던 거죠. 뭐 음. 공장도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재해가 됐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재해가 안 돼서 거기서 갑자기 공장 가동 멈춰서 손해도 이만저만 아니었고 그 뒤에 뭐 소송도 열리고 뭐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이거 무서운데요. 그냥 정전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네. 그럼요. 정전이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상당히 생명이랑 직관적으로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의 피해도 말할 거 없고 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일단 생산을 하는 공장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철강업계, 정유업계, 뭐 조선업계 이렇게 대규모 전력을 쓰는 큰 공장들에서는 발빠르게 비상 체계에 벌써부터 들어갔다고 네. 해요. 네.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정부도 수요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원전 그 3기의 재가동 시기를 앞당겼고 이제 공공기관에 당부를 했다고 해요. 네네. 냉방기 가동을 자제해달라. 아, 공무원분들이 좀 힘드시겠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계절에 또 그거를 멈춰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와, 할 일이 못 그러게요. 되는 게 어. 지금 요새 의료력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폭염에 야외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거든요. 네. 걱정이 많더라고요. 더우니까 틀긴 틀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이 최악의 사태는 막기 위해서 살짝은 다 아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거 블랙아웃 막 기억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소설을 읽었거든요. 어. 당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블랙아웃 사태를 다룬 거예요. 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주셔도 당인리. 당인리 예. 발전소 같이 당인리 오.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기 이 코너가 뭐 날씨알이도 나오고 문화 코너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섞여 문화사색이 있네요. 됐네요. 그러게요. 네. 네. JJ님이 그래서 해법은 뭘까요 하셨는데 아껴야죠. 뭐 어떡해요. 네, 저희가 참 최대한. 이게 사실 계속 날씨가 뭐 여름이 계속 더워지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하기도 그런 것 같고 맞아요. 요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기승전 탈원전으로 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좀 음. 다들 좀 에너지 이런 문제가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벌써 마지막 소식이네요. 네. 아 근데 마지막 소식 또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돼서 지금 좀 마음이 무거운데 네. 통계청에서 이제 어제 청년층 부가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청년층 취업 준비생이 86만 명에 육박하면서 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네네.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이 그냥 늘었다. 이것보다는 일자리가 지금 없잖아요. 네. 네. 도리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생이 늘기 때문에 좀 우울한 소식인 것 같아요. 이 소식은 뭐 코로나19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나오던 맞아요. 소식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뭐 전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한 게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에 청년층 총 인구가 이제 879만 9천 명, 그러니까 880만 명 정도 되는데 비경제 활동 인구수가 448만 8천 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겼어요.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나이도 찼고 뭐 신체 이상도 없고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이들 중에서 취업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둬서 실업 상태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을 하지 않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원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정의만 보면 이렇긴 한데 요즘 상황을 보면 꼭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홍승표님이 청년들이 꿈, 희망, 용기가 없어졌다라고 댓글 남기셨고 위닝 JTB님도 장래희망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고 정의원님이 똑똑한 사람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코디님은 실업급여로 부모님께 효도 중이라고. 아이엠서님이 코로나 전에는 일자리가 엄청 났었는데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할 의사가 없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뭐 김민우 아나운서 말했듯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부족한 상황이라서 네. 취업 자체에 대한 희망이 뭐 이거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좀 뭉개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조사도 좀 그런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준생을 따로 집계를 했는데요. 네. 전혀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취업을 알아보는 인구가 그래도 19.1%나 된다고 해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 55만 명이나 증가했다는 거고 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취업준비생이 55만 명 늘었다는 건 어디도 취업 못한 사람이 이만큼 늘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아이고. 그리고 네. 이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중이 32.4%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다시피 예, 네. 심지어 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 공채는 거의 안 열리고 이제 경력 공채로 되다 맞아요. 보니까 더욱더 문이 좁고 면접 같은 거 봐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모르니까 약간 이제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이런 공무원 시험에 많이들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고 이게 몇 점이다 이게 확실하잖아요. 공무원 네.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실한 이 시험 쪽으로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10명 중 3명꼴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뭐 공기업, 고시, 뭐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거든요. 총 47만 9천 명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걸 두고 이제 통계청은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선호도가 변한 것이다. 직업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불과 5년 전까지 취업 준비를 해본 입장에서는 다른 취업 준비 너무 막연하고 힘든 거예요. 그 김민호 아나운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근데 그래도 이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공정하고 내가 몇 점까지 취득하면 그래도 붙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나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쪽으로 취준생들이 몰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토이씨님이 그나마도 기업은 경력 있는 신입들을 원하니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셨고 네. S민H님이 환상성의 동물 용, 백호, 주작 경력 있는 신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경력 있는 신입 그러면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 그러니까 경력은 그러니까 사막의 호랑이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셨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 들으면 우리나라가 사실 전에 이제 모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신입 뽑는다고 왔는데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너무도 교육열도 높고 뭐 학구열도 높고 다들 너무 열심히 저는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인데 한글을 왜 이렇게 빨리 배워야 되고 선행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냥 제때 배우든지 왜 이렇게 다들 달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혼자 생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 분위기가 있으면 같이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네.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런 식의 상황 때문에 청년들이 너무 지레 포기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노력한 거에 비해서 발휘할 무대가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양질의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 좀 원하는 일자리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조사에서 또 좀 슬펐던 결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쨌든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을 한 이후에 많은 그 사람들이 2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73.3%가 첫 직장에 취업했을 때 임금이 월 2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네. 의식주 뭐 살아가는 비용은 계속 치솟고 있는데 뭐 벼락거지라는 말도 나오고 맞아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청년층이나 특히나 또 좀 약간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더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첫 직장을 그만두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실망감에. 네네. 그래서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이 18.2개월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뒀는데 그만두는 사유로는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이 46.2%로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코로나 팬데믹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제가 지금 뉴스를 전하면서도 청년층에 관한 뉴스는 낮에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이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수요일 고정 코너 이선영 아나운서와 송경재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표시 뜬 산책의 윤효정 기자 아, 네. 나오셨습니다. 스낵인포의 윤여정 기자가 예. 큐스 산책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두목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그 틈을 비집고 어서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참에 잘하시면은 또 내일도 뵐 수 있고 그런 건가요 혹시? 저희 두목님 무서워가지고 제가 지금 아마 어디선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예. 네. 곧 등판하실 것 같기도 다들 하고. 낚시 간겨? 낚시요? 이러시는데 이 더위에 이 더위에 낚시는 아닐 것 저도 좀 같고. 궁금합니다. 네. 어디 가셨지? 예. 네. 신태선님이 윤 기자님 바쁘십니다 하셨어요. 야. 네. 시키면 다 합니다. 네. 자, 오늘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떻게 되죠? 오늘도 코로나 얘기로 먼저 시작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오늘 저녁 6시 기준 확진자 수를 봤더니 1287명이더라고요. 네, 이게 뭐 너무 많죠. 근데 네네.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청해부대원들 네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포함된 수치인가요?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 오늘 청해부대 뭐 잠시 뒤에 시간이 허락하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청해부대원 301명 전원 다시 이제 한국 들어와서 PCR 검사를 했더니 네. 그중에 270명이 확진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1287명에서 270명이 지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단순 합산만 해도 이미 1557명이고 그러네요. 오늘이 또 6시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네네. 그러면은 우려되는 게 또 내일 역대 최고치라는 아. 얘기를 전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 네네. 부분이 사실 상당히 걱정되긴 하거든요. 예. 네. 그러네요. 오늘 사실 역대 최고라고 사실 보니까 매주 수요일이 역대 최고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주말 네, 지나고 조금 이제 했다가, 주초에 네. 이제 좀 쌓이면서 맞아요. 수, 목 요럴 때 역대 최고치 나오고 약간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속 그 전해드리다 패턴이 보니까. 뭐 이제 안타까운 패턴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역대 최고치 경신이라고 해드렸고 네. 오늘도 똑같이 역대 최고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더 심각한 게 비수도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도권에 좀 확진자가 몰려 있었다 네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비수도권이 오늘 551명이거든요. 네. 지금 비수도권이 오늘까지 나흘 연속 30%가 넘어요. 확진자 수 30%가. 예. 그리고 더해서 지금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500명이 넘은 게 1차 대유행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그렇죠. 크게 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수도권이 너무 심각한 거죠. 예. 이게 4차 수도권이 유행이 이제 수도권만 얘기 나오다가 비수도권으로 점점 넘어가는 형세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수도권도 조금 확산세를 중에서 좀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수도권을 사적 모임을 제한을 하니까 또 원정회식을 간다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4단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열흘 정도 지났어요. 4단계 수도권 4단계 적용을 한 게. 네. 그리고 지금 종료가 나흘 남았거든요. 원래 25일까지 한다고 해서. 근데 지금 뭐 전혀 나아지지 않고 어제 오늘 기준은 여전히 4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 아마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최종 결정은 다시 일요일 날 발표를 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청해부대 얘기는 어떻게 되죠? 네, 청해부대 아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총 301명 중에 270명이 확진. 거의 90%네요. 90%죠. 아이고. 10명 중 1명인데 물론 이게 함선이라는 게 네. 굉장히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뭐 최악의 방역 실패라고 그럼요.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렇죠. 장병들이 너무도 맞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군순 송기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을 해서 네. 그때 증상을 보이는 14명은 국군병원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최종 음성을 받은 31명은 진해 해군시설로 이동을 해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2번 더 PCR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아니 감염이 그러니까 시작됐냐. 원인이 뭔지가 좀 궁금한데 이게 나온 게 있나요? 보통 이제 함정이라고 하면 망망대 이게 또 문무대왕함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바다에 그냥 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이제 사람을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도선사라고 아마
많이 들었지만 이제 예. 길을 안내하는 것도 네. 이제 탑승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어쨌든 군수품 물자를 계속 받아야 되기 먹어야 때문에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품 그렇게 하다 들어와야죠. 보니까 육지랑 컨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예.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조달을 받았는데 지금 오늘 박재민 국방차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출연을 하기를 28일에서 6월 28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현지에서 군수품 적재를 한번 했는데 네네. 이 이후에 최초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을까 하고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그때 이제 방역복을 다 입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이제 또 문제가 얘기됐던 게 왜 그럼 백신 안 맞고 나갔냐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제 또 똑같이 박 차관이 얘기하기를 2월 8일에 출항을 했다.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진은 먼저 맞기 시작했고 이제 군 장병들이 필수로 맞기 시작한 게 4월 이후였기 때문에 네. 백신을 맞고 그 가기는 일정이 좀 네, 적정 좀 일정이랑 맞지가 힘들었다. 않았네요. 네네. 뭐 마지막으로 역학조사인데 무무대응함이 와도 이제 9월이나 돼야 그쵸, 한국에 다- 예, 도착을 하게 되고 예. 현지인들은 조사도 할 수 없으니까요. 음. 원인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지는 예, 네. 아직 좀 한계가 좀 그러네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진된 장병들이 무사히 다 건강을 좀 우선이죠. 되찾으시길 예, 예. 그게 될 그렇습니다. 네.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네, 짧게 얘기를 네. 할까요? 이것도 꽤 큰 기사였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소식이죠. 네. 김경수 전남지사가 오늘 이제 경남지사. 경남지사가 네. 죄송합니다. 경남지사가 오늘 이제 2년 마지막 확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일명 드루킹 네. 댓글 조작 사건으로 받았는데 음. 요게 이제 뭐 그때 드루킹 김동원 씨랑 마지막 최종 공모를 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게 사실은 되게 웃기게도 닭갈비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 시간에 닭갈비를 먹었냐 드루킹 시연을 받냐. 아. 사실 항소심에서는 닭갈비집 그 사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까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시간에 드루킹 시연을 봤다라는 2심의 판단이 맞았다라고 확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2심에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도 사실은 시행을 받았어요. 집행유예가 나오긴 네네. 했지만 근데 지금 마지막에 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마지막까지도 무죄를 확정을 했고요. 네.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또 박탈되기 때문에 징역 2년에 더해서 앞으로 피선거권 박탈당하는 5년까지 더하면 7년간 선거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오늘 큰 타격을 받은 날이 아닌가. 예. 그러네요. 네. 예, 자세한 소식 본방에서 확인하시고 오늘 큐시트 산책 윤효정 기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